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컨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 요즘 너무 핫하고 아빠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게 만든 바로 그 차, 모델 Y의 롱바디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한국에서부터 출고가 돼서 고객님들께서 한 명씩 받아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모델 Y 롱바디 모델 데리고 왔는데, 이 6,999만원짜리 모델 Y 롱바디 모델이 과연 경쟁 차종과 대비해서 충분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델 Y RWD와 비교해 봤을 때 롱바디 모델이 가지는 이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먼저 전면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차 완전히 쌍둥이죠. 완전히 똑같습니다. 심지어 전폭이 똑같습니다. 옆에 가로폭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앞에서만 봤을 때 어떤 게 롱바디 모델인가를 확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두 차의 루프의 높이가, 그쵸? 다르죠? 보시다시피 이 차가 지금 현재 루프의 높이가 조금 더 낮죠? 루프 차이가 4cm 정도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차가 타고 내릴 때에도 조금 더 편하고 실내에 탑승했을 때에도 훨씬 더 루프가 높은 느낌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상 다른 부분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델 Y 롱바디 버전의 사이드 커터 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똑같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부분 다 비슷한데 특징적으로 옆에 딱 봤을 때 휠이 다른 모습 보이실 수가 있죠. 두 차량의 현재 옵션 상태는 19인치 휠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5에 45에 19인치 타이어 사이즈 규격도 동일한데요. 보시다시피 휠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이 휠의 이 플라스틱 부분을 따로 뗄 수가 있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구멍으로 이제 휠의 스포크 부분만 보이는 디자인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가 사실은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스펙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장의 길이가 약 18cm 정도 더 깁니다. 말 그대로 롱바디니까요. 정확히는 186mm 정도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휠과 휠 사이의 거리, 이걸 이제 우리가 휠 베이스라고 하잖아요. 이 휠 베이스의 거리도 약 15cm 정도, 14에서 15cm 정도 더 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롱바디 버전이 일반적인 RWD 모델 Y 버전보다는 실내 공간에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옆에 살짝 봐도 지금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가 일반 모델 Y보다는 확실히 좀 넓은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면부를 살펴보기 전에 뒤쪽 타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앞에는 255에 45에 19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이 뒷타이어는 275에 45에 19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서로 다른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뒷타이어가 훨씬 더 두꺼운 부분의 타이어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타이어가 컨티넨탈이다 보니까 원래 기본적인 모델 Y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이제 금호의 TA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모델이 훨씬 더 2천만 원 더 비싼 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이제 후면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이 롱바디 모델이고 이쪽이 일반 모델 Y RWD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후면의 디자인 같은 경우 뭐 램프의 위치라든지 램프의 모양, 이 디귿자로 되어 있는 모양,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디퓨저 부분과 번호판이 있는 위치, 반사조명으로 들어가 있는 이 후미등까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틀린 게 뭐가 있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Y, 이렇게 Y가 3개자가 이제 표시되어 있죠. 이게 롱바디 모델이라고 해서 3열까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말고 또 여기 리어에 이제 유리 부분, 이 뒤엔 유리 부분이 지금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RWD는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내려오는 그냥 후면 유리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RWD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가 되게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뒷좌석에 이제 3열이 있다 보니까 3열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리를 좀 더 이제 볼록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공간을 넓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제 리어 트렁크 끝단, 리드 끝단에 있는 이 스포일러 같이 작용하는 이 부분도 여기는 지금 한 요 정도의 부분이 따로 있지만 여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실내 공간을 최대한 뒤로 뺐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디자인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 요 RWD 모델 같은 경우는 시트가 3열까지 있는 6인승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상 트렁크 크기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두 차량 다
뒷좌석이 전동으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이 됐을 때에 얼마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RWD 모델의 트렁크 크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WD 모델 보시다시피 이렇게 광활하죠. 상당히 넓고 뭐 요 정도까지 뭐 거의 한 진짜 제 팔이 거의 팔 크기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도 트렁크 공간이 있고 양쪽에도 공간이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에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이 제공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델 Y 롱바디 모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시면 특징적인 시트가 먼저 보이죠. 시트가 여기 있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사실은 한 요 정도밖에는 확보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6인승 SUV 모델 중에서 아예 뒷좌석에 트렁크 공간이 거의 없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에 비하면 트렁크가 뭐 아주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지만 사실상 뭐 어떤 여행을 간다던가 뭐 아이들을 태우고 뭐 관광을 간다던가 뭐 피크닉을 간다던가 캠핑을 갈 때 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공간을 상당히 많이 시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도 똑같이 여기 안쪽에 보시면 지하실 공간이 저 차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밑에 있는 이 트렁크 하단 공간의 깊이와 크기는 사실은 RWD와 그다지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 차도 특징적으로 이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저 차는 저런 기능이 없거든요. 당연히 하죠. 왜냐면 자석이 붙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자석으로 붙어서 물건을 끊을 때 좀 더 쉽게 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이런 받침대 같은 것도 있네요. 이쪽에 보시면 앞에 이 시트들을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열 시트와 2열 시트를 모두 다 전동으로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안전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 있거나 또는 짐이 인식이 되면 시트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안전 센서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산 차들도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열 시트를 제가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터치로 접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헤드레스트가 접히면서 시트가 접히됩니다. 이렇게까지 쓰게 되면 사실은 트렁크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한 이렇게 2열 시트를 접게 되면 나오는 공간이 제가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RWD 공간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RWD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차에서 2열, 3열 시트를 앞으로 폴딩을 한 다음에 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 2열 시트도 한번 제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 시트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접히게 되고요. 이제 이러면 사실상 이 RWD 모델이 훨씬 더 크겠죠. 왜냐면 전장이 더 길기 때문에 뭔가 긴 짐이나 큰 짐을 싣기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요게 지금 시트가 독립 시트로 2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할 때는 바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차박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열까지 접으니까 정말로 광활하고 큰 웬만한 뭐 무슨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소형 화물차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정도의 큰 긴 공간이 나온다. 뭐 높이는 조금 예외지만. 마컨의 탈 것 리뷰. 기다리시던 실내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뭐 문의 구성이라든지 여는 방법, 뭐 특이사항들 없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제 이 차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RWD 모델보다는 2천만 원이나 비싼 차기 때문에 곳곳에 조금 달라져 있는 부가적인 기능들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쪽 이제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여기 그냥 일반적인 가죽이 되어 있는데 이 차는 2천만 원 비싸잖아요. 스웨이드 처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스피커도 이 부분도 훨씬 더 깁니다. 이 플라스틱 스위치들도 RWD와 동일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열에 탑승해 보기 전에 중요한 부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시트 조절 스위치가 있는데요. 모델 Y랑 다른 스위치가 하나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방석의 앞부분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방석 길이가 늘어나서 이 아래쪽에 이 무릎 뒷부분을 더 받쳐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새롭게 생겼고요. 네, 1열에 탑승을 했고요. 문 닫겠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운전석에 탑승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잖아요. 스웨이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색상이 조금 일반적인 저런 RWD 모델보다는 조금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밝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스티어링 휠에 있는 각종 기능들, 여기 버튼들에 있는 기능들이나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체를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 기능은 RWD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핸들에 있는 버튼들, 주요
버튼들에 대한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테슬라 모델 Y RWD 영상을 보시면 여기 버튼 하나하나에 무슨 기능이 있고 이 차의 센터 디스플레이 메뉴 하나하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전부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만 보시면 거의 사용 설명서 그냥 읽으시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거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 달라진 기능들 위주로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디스플레이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다르죠. 현재 배터리가 97% 충전이 되어 있는데 545km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Y는 이제 풀 충전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30km 정도 찍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550km 정도 찍히는 거 확인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차가 인증받은 주행 거리가 530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편차 없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 버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0km 정도 더 늘어난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차체의 모양도 이렇게 이 차의 현재 구성과 맞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몇 가지 설정을 좀 달라진 부분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주행 설정에 보시면 여기 승차감 및 핸들링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댐핑이 가변식 댐핑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드하게 해서 주행 성능을 좀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소프트하게 바꿔서 승차감 위주로 세팅을 할 건지를 바꿀 수 있는 어댑티드 댐핑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뒷좌석 승차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테슬라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승차감이 좀 하드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거든요. 자, 승차감이 지금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승차감은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포티하고 딱딱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탑승자들을 위해서 소프트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데, 요 균형으로 해놓게 되면 테슬라의 원래 그 약간 하드하고 조금 스포티하고 그런 승차감 위주로 세팅이 되게 되고요. 뒷좌석 승차감으로 바꾸게 되면은 확실히 댐핑이 좀 소프트해지면서 그 노면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번 더 걸러서 부드럽게 차체로 들어오는 그런 승차감 위주의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바꿔가면서 주행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할 정도예요. 앞좌석에서도요. 아마 뒷좌석에서는 체감이 좀 더 잘 되실 것 같거든요. 테슬라 특유의 탁탁 치는 것 같은 승차감이 최대한 좀 억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롱바디 버전에서 아마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좌석 부분도 보시면 좌석에서 1열, 2열, 3열을 다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차일드락 같은 경우도 시트가 이제 앞뒤로 움직이면 아이들이 이게 움직이다가 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차일드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시트의 각도, 앞뒤 위치, 그 다음에 여기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이제 모델 Y 롱바디는 2열도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열선과 통풍도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3열의 시트 각도, 그 다음에 폴딩, 그 다음에 차일드락, 그리고 열선, 3열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 이 스크린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조기 설정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3열이 추가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나머지 인터페이스는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전방, 중간, 그 다음에 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 3열도 이렇게 펜의 위치라든지 펜을 끄고 키는 스위치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여기서 다 켜고 끌 수가 있는데, 다만 3열에서는 이 펜에 나오는 바람 방향을 따로 설정하는 건 수동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 펜도 여기 가운데는 위치가 이렇게 조절이 되지만 사실은 2열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기둥 B필러 부분에도 에어컨 에어벤트가 있는데 그 에어벤트는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센터 콘솔에 있는 실내 공간 좀 설명을 더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이쪽 도어를 열어서 나오는 이 밑에 공간이 있고요. 이쪽에는 컵홀더, 그리고 이걸 여시면 나오는 암레스트 공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보시면 이런 건 이제 액세서리예요. 이게 깊이가 지금 보시면은 제 팔이 거의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들어갈 정도로 깊은 공간이 있거든요. 상당히 공간이 깊은데 이런 전기차들은 변속기가 들어있지 않고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서 밑에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수납함 같은 디자인, 박스 같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까지 되게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시거잭도 하나 들어있어요.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구매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뭐 알리에서 완성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쿠팡이나 알리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보통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거의 그냥 서드파티 물건을 사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찰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있고요. 깔끔하게 다 보이게 닫을 수 있어요. 이것도 모델 Y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RW랑. 자, 그 다음에 이걸 여시게 되시면 안에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제법 넓은 안쪽으로 이제 팔이 한 요 정도, 제 손 정도 요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조명도 달려 있고 이쪽에 USB-C 포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테슬라 타시면 맨 처음에 USB-C 포트 위치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에 글러브 박스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작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 엄청 작죠. 그래서 뭐 티슈 정도나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서류 정도만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글러브 박스는 따로 열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여는 방법밖에 없다. 대신에 여기 안에 좀 중요한 서류를 넣고 다니시거나 개인정보 같은 거를 보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러브 박스에 비밀번호를 걸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비닐이 이제 씌어져 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에 있는 그 스마트 커버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이걸 여시면 여기 양쪽에 아주 은은한 화장등이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클립을 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석으로 붙는데 이거 너무 좋죠, 그죠? 왜냐면 클립은 끼우는 애 또 봐야 되고 막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늘어나서 햇볕을 가릴 때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이런 용도의 자석 선바이저가 붙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비상등 스위치 달려 있죠. 양쪽에 램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변속기 여기 숨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화면이 만약 깨져서 변속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이 터치 변속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터치 변속기가 만약에 화면이 깨졌거나 에러가 나서 변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걸 길게 눌러서도 이렇게 변속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를 밟고 작동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운전자를 감시하는 운전자 감시용 카메라, 그 다음에 이쪽에 룸밀러가 달려 있고요. 룸밀러는 디밍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넓은 대시보드, 여기 밑에 들어있는 에어컨 송풍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에어컨 송풍구가 넓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차들이나 옛날 차들처럼 이렇게 뭐 동그랗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길쭉하게 짧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을 세게 해도 바람이 압축돼서 세게 몸으로 맞는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 좌우로 스윙되는, 좌우로 스윙하는 요 스윙 모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상당히 간접적으로 바람이 오게 만드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일렬 설명은 다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이 모델 Y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2열을 넘어갈 텐데, 2열 넘어가기 전에 헤드레스트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헤드레스트가 또 달라졌거든요. 이게 또 상당히 예쁜 모습으로 마치 스포츠카의 버킷 시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요게 여기 옆에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또 위치에 맞게 조절을 또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 헤드레스트 실제로 보면 되게 푹신푹신하고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목을 받쳐준다는 느낌은 없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차에 여기 목베개 하시는 게 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사고 날 때는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목이 원래 이게 뭐가 받치는 게 있으면 사고가 후방 추돌 사고 났을 때 목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하는 것보다 이렇게 편한 헤드레스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시트가 좀 얇아서 조금 씬 시트 느낌이 나서 약간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시트는 상당히 편하고 이 가죽도 부들부들하고 딱딱하지도 않고 엄청 눌러보면은 폭신폭신해요. 장시간 운전에도 충분히 편안하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2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컨의 탈 것 리뷰. 테슬라 모델 Y 롱바디 모델의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두 좌석이 독립 시트로 지금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독립 시트다 보니까 훨씬 더 거주성이 좋습니다. 우리가 카니발 같은 차를 탈 때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도 독립 시트에서 오는 거주성이 있잖아요. 시트의 크기도 적당합니다. 물론 좀 덩치가 크신 분들은 약간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허벅지가 좀 여기 닿긴 하거든요. 3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벤치 시트에 앉아있을 때보다는 시트가 조금 좁은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불편하냐? 전혀 아닙니다. 공간에서 오는 만족도가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죠. 이 스위치가 이제 전동식 암레스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오는 속도 보세요. 이거 빨리 올라오면, 탁 올라오면 고급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 보세요. 스피드가 딱 고급스러운 스피드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암레스트 각도도 괜찮고요. 작은 느낌은 있어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높이 올라오면 좋겠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팔을 놓으면은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고, 여기 이제 가죽 같은 걸로, 인조 가죽 같은 걸로 좀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서 이 정도 부드럽고 이 느낌도 좋습니다. 다만 각도가 약간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약간 좀 뒤로 꺾여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높이 조절은 되네요. 멈추면 됩니다. 들어가다 멈추면 되네요. 근데 더 높게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동으로 넣어줄 게 어딥니까? 아이소픽스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 잘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B필러에 에어벤트가 있는데 이게 에어벤트 여러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심해요. 실내 공간이 냉각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치해 놨고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 잘 들어와 있고 여기 램프, 옷걸이 다 확인되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고가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고가 지금 저 차보다 옆에 있는 RWD 모델보다 4cm 정도 높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딱 앉았을 때 확실히 모델 Y RWD 모델보다 좀 더 위가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탑승을 할 때도 최저 지상고도 더 낮기 때문에 타기 좀 쉬운 부분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를 탑승하기 더 유리한 부분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앞좌석에 레그룸 보면은 지금 현재 앞좌석 시트가 제가 운전할 때 시트랑 거의 비슷한 각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주먹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건 또 여기 발이 엄청 제가 이 예전에 RWD 모델들 말씀드렸지만 이 1열 시트가 바닥에서부터 훨씬 더 높이 올라와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밑에 푼룸이 엄청 높아서 이렇게 발이 충분히 들어가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전동 시트로 앞으로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뭐 뒤로 더 밀 수도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이 타지 않을 때에는 뒷좌석 시트를 훨씬 더 밀어서 왜냐면 이게 RWD 모델은 벤치형 시트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트를 이렇게 뒤로 여기까지 엄청 뒤로 가죠. 여기까지 밀 수도 있고 시트도 등받이 각도를 훨씬 더 눕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최고입니다. 이 정도로 눕혀서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예를 들어서 누가 타야 된다 이러면 조금 가족들끼리 협의를 보셔서 양보를 좀 해야겠죠. 그죠? 평안하고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 약간의 희생은 필요하다. 근데 최고로 땡기면 여기까지 땡겨지거든요. 이게 최고로 땡긴 거예요. 그래도 주먹 한 반 개 정도는 들어가고 푼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히 이렇게 해도 장거리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공간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자,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있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자세한 기능들도 제 모델 Y RWD 기능 설명 영상과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USB-C 포트 충전 단자가 2개가 달려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누르시면 컵홀더가 나옵니다. 그죠? 컵홀더 이쪽에. 원래는 이제 여기 3열 시트에서 이 가운데 있는 암레스트를 빼가지고 컵홀더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따로 컵홀더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것도 툭 튀어나오면 보급감이 없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그죠? 탁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대망의 3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이 좁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공간 정도만 만들어 놓고 너무 좁지 않게 하고 D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또는 뒷열 탑승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가운데 가운데 앉아서 편하게 가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가운데 못 앉습니다. 자, 가운데 앉으면 안전벨트 여기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엉덩이 가운데에서 무지막지하게 베기기 때문에 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3열에 탑승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3열 탑승의 느낌을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정말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시트의 어떤 그 길이나 이런 거는 사실 3열이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습니다. 방석이 상당히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방석의 길이도 되게 좁아서 사실 무릎 뒤에 허벅지 공간을 받쳐준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데 다만 이게 앉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리 두 쪽을 다 이 시트 앞으로 넣으면요 불편해서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다리 지나고요. 하나는 밖으로 빼고 하나는 안에 놓고 이런 식으로 타면 뭐 그럭저럭 탈만합니다. 뭐 장거리 한 1시간 정도 가고 휴게소 한번 가고 이러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성인이 앉기에 그렇게 막 좋은 공간이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겠습니다. 약간 6인승이나 3열이 있는 7인승 SUV 같은 거 타보면 맨 뒷열 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렌토, 산타페 같은 차들의 3열보다는 좀 더 쾌적합니다. 제 느낌. 왜냐면 어깨 공간이 넓어요. 여기 옆이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어깨 공간이 넓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막 엄청 불편하다 뭐 이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성인 2명이 타면은 100% 어깨 싸움 납니다. 어깨 싸움 나니까 그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 암레스트 부분도 스티치 도작 디자인도 멋스럽게 넣어놓고 여기 또 그 컵홀더도 잘 뚫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들 팔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가면 괜찮고요. 여기 에어벤트도 뚫려 있기 때문에 3열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스위치로 시트의 각도
속도 조절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맨 뒤로 뺀 거 이외의 각도는 거의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만 당겨도 뭔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앞열에 조금 시트에 덩치가 좀 작으신 분이 있으면 이 앞열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카니발 4열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9의 3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조명도 달려 있습니다. 여기 4열 3열 조명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트백 각도 스위치도 있는데, 다만 이 뒷좌석에서 이 앞열 시트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제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잖아요. 진짜 손날 2개 정도? 손날 뭐 주먹 한 반 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만 지금 유리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유리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선이 있거든요. 이 선까지만 자외선이랑 태양열을 막아주는 금속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까지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선 뒤는 지금 일반적인 그냥 유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그럼 일반적인 유리겠죠. 코팅이 안 돼 있는 유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앉았을 때랑 여기에 앉았을 때 이 머리 부분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달라요.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리거든요. 만약에 오늘 날씨가 쨍하고 한여름이었고 정말 뜨거운 날씨였다면, 야, 여기서 정수리가 익지 않을까. 이 차의 어떤 핫한 만큼이나 정수리도 핫할 수 있다. 혹시 이 차주 지금 출고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3열에 정수리가 안녕하신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좀, 그러니까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이 옵션이나 거주성은 소렌토 산타페보다 훨씬 더 주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야, 요 뒷유리 요거 감당 가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테슬라를 뽑아고 한 3개월 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 4월 5월인데 정수리는 뭐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열감이 느껴지긴 해요. 근데 뭐 덥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충분히 이게 열차단 효과가 꽤 뛰어나긴 해요. 근데 이거 그게 없으니까, 야, 이게 가능할까? 라는 거고요. 다만 아이들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게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테슬라 모델 Y 롱바디 모델의 3열은 성인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가 분명히 많다. 3열 공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컨의 탈 것 리뷰. 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모델 Y 롱바디 버전 어떠셨나요? 지금 아마도 이 차를 구매하시려고 하시거나 또는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3열이 있는 SUV는 4명이 편하게 타기 위해서 타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도 3열에 성인이 편하게 탑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6명이 편하게 패밀리카로 타시려고 하신다면 이 차보다는 한 단계 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카니발이나 아니면 스타리아가 또 이번에 전기차가 출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알아보시는 게 6명 이상 탑승을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이 4명인데 내가 훨씬 더 편하게 타기 위해서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옆에 있는 모델 Y RWD보다 이 차가 무려 2천만 원이나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독립 시트가 아니어도 되고, 굳이 엄청나게 큰 3열의 폴딩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트렁크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모델 Y RWD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성비로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스타리아 전기차가 옵션을 어느 정도 상위 옵션으로 했을 때 인스퍼레이션 등급 기준으로 약 7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치면은 사실상 이 6,999만 원짜리 모델 Y와 거의 롱바디 모델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주행 거리라든지 안에 옵션 구성 같은 걸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죠. FSD가 될 예정이라는 거. 그 부분이 이 차를 구매하시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FSD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면 테슬라를 구매할 의향이 있냐라고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무려 80% 가까운 분들이 FSD가 실행이 되면 테슬라를 구매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FSD가 테슬라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목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가 6,499만 원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500만 원이 오른 게 너무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모델 Y 롱바디 모델 살펴봤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구독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차량과 더 흥미있는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